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한테 맞는 차 고르기 시리즈 경차입니다. 차종별로 하나씩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찍기에는 경차라는 이점이 현 시점에서는 많이 사라진 만큼 그냥 묶어서 경차는 한 번에 이렇게 보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 미리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뺐는데, 캐스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니 대신 캐스퍼를 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면 때문에 경차를 사야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고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를 골라야겠죠. 일단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 기아, 쉐보레가 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모닝, 레이, 스파크인데 여기서 캐스퍼가 나온 거죠. 경차를 살 거라면 모닝은 일단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짐이 많다면 무조건 비싸더라도 1, 200을 더 주더라도 레이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고 짐이 많다 라고 한다면 아반떼가 정답이 되겠죠. 차라리 아반떼가 준준형답지 않게 뒷좌석이 정말 쾌적하고 트렁크도 널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따져보면 레이에서 옵션을 좀 넣고 나면은 중고 아반떼 AD가 더 싸집니다. 그리고 신형 아반떼 CN7을 구매한다 치더라도 옵션에 타협을 한다면 경차만큼 옵션만 딱 넣는다면 2천만원 극초반에서 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이러다가 옵션 한 개씩 더 넣어보고 할부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 하다가 아반떼 풀옵션 내고 쏘나타 갔다가 그랜저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경차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아반떼를 사는 게 맞다 해서 올라갔는데 그랜저를 뽑고 나오신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캐스퍼, 모닝 다 뺐죠. 레이 살 바에 차급 올리는 게 맞다. 결국에 스파크가 남습니다. 결국 경차를 구매한다면 스파크를 사는 게 좋다라는 말이 되는데, 일단 가격부터 보면요, 1200만원 정도에서 타협해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레이랑 가격 차이를 보면 비슷한 사양일 경우에 레이는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3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파크가 좀 처음에 구매할 때 빠지는 옵션이 내비게이션 정도인데, 내비게이션이야 그 딜러분께서 보통 해주십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첨단 안전사양, 그리고 편의사양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경차니까 옵션 정도는 타협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넣으시는 게 맞고요. 통풍 시트 이런 거 바라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첫 차가 더 뉴 스파크였습니다. 2020년도에 1140만원을 견적을 딜러분께 받아가지고 싸제 내비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만족감이 저는 첫 차였기 때문에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기변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차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행이 많아지고 또 짐도 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스파크보다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중고로 가자 해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고차를 살 때 일단 차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때 16년식에 14만 킬로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 굉장히 멀쩡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차가 필요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일의 특성상 운행이 필수적인 경우,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짐을 많이 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들을 스파크를 탈 때보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로 바꾸면서 오는 이점들이 되게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만족감 차이가, 중고차를 샀는데도 비슷한 가격대였고, 그래서 만족감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뒷좌석 쓸 일이 잘 없고 운행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경차를 사도 되고 스파크를 사라,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로 왜 기변을 하게 되었나,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연비입니다. 연비가 막히는 구간을 제가 50분 정도를 주행해서 편도 13km 이 정도를 출퇴근하는 도로인데, 왕복으로는 대략 25km 정도가 됩니다. 1시간 40분 정도를 운행을 해서 25km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막힌다는 소리죠. 이런 구간에서는 연비가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답입니다.
거기다 이제 정속 주행으로 쭉 달리는 도로라 하더라도 스파크보다 연비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어느 정도일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배는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파크로 10km 가는 기름이라면 아이오닉으로는 20km를 넘게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입니다. 이게 아무리 차급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경차로도 매우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시선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스파크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이제 자동 세차를 들어가는데 직원분이 되게 툴툴대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주유소에 부모님 차로 다시 방문하니까 사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차가 폭스바겐 CC였는데 스파크는 1140만 원에 제가 가져왔고 폭스바겐 CC도 제가 부모님 그 중고차 봐드리면서 가져왔는데 그때 132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중고차로 산 차량인데 차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리고 배지 자체도 폭스바겐 배지가 인식이 엄청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식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경험담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좀 높은 언덕. 그래서 제가 원래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내린 뒤에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로 바로 저녁에 쉐보레 매장 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말리고 싶어요. 현대로 가가지고 아반떼를 사던 뭔가 다른 차를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스파크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높은 언덕이다 보니까 언덕 올라가는 속도가 5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후측방에 여성 2분이 걷고 있었는데 그 2분이 걷는 속도보다 아주 살짝 빨랐어요. 그러니까 풀악셀을 밟아도 반응도 없고 그냥 차가 안 나가.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 2분이 제 스파크에 손짓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막 비웃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변을 한 제일 큰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벌하거든요, 사실 부산 도로가. 근데 이 부산 도로에서 또 특히나 경차를 좀 많이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요. 운전을 해보면 스파크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할 때랑 폭스바겐 CC를 타고 운행할 때랑 그러니까 주변 차량들이 막 들이대는 거랑 조심하는 거랑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경험이 다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없던데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제 경험상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경차인데 경제적이지 않답니다. 일단 제가 기변한 차량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가격 차이가 스파크 1140만 원, 아이오닉은 12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샀던 때가 2020년도라서 하이브리드 취등록세가 90만 원이 감면이 됐었어요. 그래서 등록비가 들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40만 원 감면이죠. 뭐 이 부분은 스파크도 당연히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차급이 올라갔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쓴다. 라는 부분을 신차에서 적용을 시켜보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신차랑 비교하면 되겠죠. 아반떼 하이브리드 신차를 옵션을 좀 많이 빼고 구매를 한다고 치더라도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중고차 연식이랑 키로수를 가격으로 빼면서 스파크와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파크는 1.0 자연흡기 엔진인데 이게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연비가 진짜 뚝뚝 떨어지고요. 옆에 사람 한 명만 타도 연비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반면에 아이오닉은 고속주행 시에 거의 25km, 27km 막 이렇게 나오고요. 시내 주행을 제가 출퇴근을 해도 집에 도착하면 찍혀있는 연비가 20km입니다. 분명히 이제 막히는 도로를 50분 동안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주행을 해도 20km가 찍혀 나왔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오닉이 M+ 등급으로 제가 샀었는데 어느 정도의 안전사양 그리고 편의사양들이 있었어가지고 통풍 시트도 있었고요. 뒷좌석에 뭐 에어벤트, 열선 시트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만족감 차이도 컸고 오히려 이제 안전사양들 때문에 보험료 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차값이 싸다고 무조건 싸지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는 그 해당 차의 사고율까지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K5 뭐 1.6 터보랑 소나타 2.0 가솔린이랑 보험료가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서 이제 운전자들이 연령대가 나뉠 거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또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성향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차라는 차는 어떤 성향이 있냐, 이제 초보 운전들이 많이 타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도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고차로 눈을 돌렸을 뿐인데 차급이 올라가고 하이브리드라는 엄청 매력적인 파워트레인도 쓸 수 있고 연비가 2배 이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편의사양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경차를 살 거면 좀 참았다가 옵션 타협한 아반떼를 사시는 게 맞고 그냥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도 나는 신차를 사야 돼, 그러니까 못 믿겠어 뭔가, 그러면은 스파크를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야기가 좀 길어진 듯해서 이제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스퍼였죠. 캐스퍼는 예쁘고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질러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경차를 사야겠는데 이런 애매한 경우 있죠. 이거는 무조건 비추드립니다. 다음은 레이인데 레이 정말 뒷좌석 넓고 짐 많이 실리고 좋습니다. 좋은 차인 거는 맞는데 너무 비쌉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1,500에서 1,700만 원 되는 돈이고 그 돈이면은 중고 투싼 스포티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가 경차 중에서 연비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레이를 살 거면 그냥 차급을 올리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반떼를 사시거나 중고 SUV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스파크에 비해서 조금 넓어요. 조금 넓은데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충돌 안전도 평가를 보시면은 3, 4등급인데 스파크대 1등급을 받았거든요. 81점으로. 이게 충돌 안정성 테스트에서는 구형 아반떼, 그 아반떼 AD 삼각대 요거보다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모닝이 공간 활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연비로 타는 차량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닝이 갖는 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매한 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이제 신차로 경차를 내가 사야겠다, 난 중고차 죽어도 못 사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스파크를 구매하시고요. 저처럼 옵션을 타협한 다음에 내비게이션만 딜러가 넣어주면 딱 적당히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분명히 따져서 구매를 하세요. 일단 조건이 뒷좌석을 쓸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언덕길을 잘 안 다닌다는 거, 그리고 짐을 잘 안 싣고 다닌다는 거. 여기서 또 추가로는 뭐 장거리 잘 안 뛴다, 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차 타면서 가끔 이제 마트 장 보러 다니고 그런 어머님들,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근데 보통 세컨카가 될 거예요. 보통 가정에 뭐 패밀리카로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종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컨카로 경차를 들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출퇴근용인데 막히는 도로에서는 그냥 저처럼 중고 하이브리드가 깡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고로 나온 게 꽤 저렴하게 많아요. 아이오닉이 꼭 아니더라도 K5나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솔직히 타협하고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차에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고 공간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차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 실용적이면 좋겠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어느 정도씩 다 충족을 시켜주는 게 중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 중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차값이 점점 오르면서 아반떼가 뭐 2,500만 원, 이 정도 하는 세상이 왔는데,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3,000만 원이죠, 풀옵션인 경우. 근데 이제 더 심한 거는 경차예요. 옵션 구성이나 뭐 패키징, 그리고 실용성 이런 거 따졌을 때 지금 캐스퍼가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솔직히 신차고 옵션도 좀 괜찮게 들어가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역시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수급 이슈로 또 중고차도 많이 올라갔는데, 경차는 원래 감가율이 좀 낮은 편에다가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고로 경차 사는 것도 별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거면은 무조건 준준형 이상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턱대고 경차 사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영상입니다. 이 차급에서는 가성비를 극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딱 맞는 조건을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중고 준준형이 맞구나,
그러면서 아반떼 AD가 굉장히 잘 팔리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